최근에 커피값도 오른다고 하고 아이스크림 가격도 오른다고 하고 과자 가격도 빼빼로 가격도 뭐 속수무책으로 와르르 이렇게 다 올리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그랬더니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언론의 칼럼을 봤더니 이 탄핵 정국을 이용한 이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이용한 식품 기업들의 가격 인상이다라고 이제 비판하는 글이 있더라고요.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그 시기 때 이 탄핵 정국을 이용해서 식품 기업들이 판매 가격을 급등시켰답니다. 그때도 평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가격 인상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. 사실상 이 정치의 이 공백을 이용한 식품 기업들의 자기 이익 찾기가 먼저였지 않나라는 의심을 해봅니다. 물론 식품 기업이라고 해서 그들이라고 판매 가격을 마냥 이렇게 짓누르고 그들이 이제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놔야 된다,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. 그들도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추구를 당연히 해야죠. 당연한 겁니다. 근데 그게 순서가 좀 이제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는 거죠. 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그 이후에 부득불 판매 가격을 올린다, 이런 이제 과정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소비자들이, 고객들이 일정 부분 감내하거나 아니면 납득을 할 만한데, 그런 것 없이 이 계엄령 선포되고 이제 탄핵 정국 때문에 되게 이 정치나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지금의 상황을 이용해서 이 얌체처럼 판매 가격을 무자비하게 올린다라고 하니, 그러니 언론에서 논설위원이 이 사설로 그들을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. 참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이건 분명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에 있는 식품 대기업들은 이 자신들의 입장, 자신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소한의 이 사회적인 이 여파에 대한 고려는 안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식품 제조사들의 판매 가격 결정 이런 것들이 되게 이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죠.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이 충격을 이 길게 감내하고 살아오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이 반응이 되게 민감하죠. 예민하죠. 그에 비해서 이제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덜했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보면 이 대기업들이 국민들, 소비자들, 고객들을 좀 더 너무 쉽고 만만하게 생각한 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봅니다. 판매 가격이 내려갈 이제 요인이 생겼을 때는 판매 가격을 내리는 일은 없고 그저 가격만 올리고, 가격 그대로 해놓으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왕창 줄여가지고 뭡니까?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합니까? 그 갑자기 용칭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저 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그냥 이용해 먹는다, 좀 장난친다,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인 거죠. 앞으로는 이제 물가가 무진장 오른다고 하는데, 물가가 무진장 오르면 사람들이요 그 오른 물가를 고지고대로 순순히 다 사줄까, 아니면 이 반대급부로 이제 소비를 되게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대체제를 찾게 될까,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옆에 앉은 이제 젊은 이 동료가 최근에는 베트남 과자라고 하면서 몇 개를 저에게 건네더라고요.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이제 그 이제 젊은 직원이 하는 얘기가 되게 가격이 싸대요. 가격은 싼데 퀄리티는 좋고 맛도 괜찮아서 요새는 되려 국산 과자 안 사 먹고 이 해외 과자들을 이렇게 즐겨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또한 그 친구랑 얘기를 조금 해보면 자신의 부모들은 삼성, LG 완전 이제 국산 브랜드급의 가전상품들만 이렇게 선호하지만 자신은 좀 생각이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. 중국의 하이얼이든 뭐든 이 가전제품들, 물론 대형 가전까지는 아니지만 중소 가전들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굳이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는다, 삼성, LG를 고집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국산 상품보다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. 고객들을, 소비자들을 눈탱이 치는 국산 상품들 왜 꼭 사야 되냐라는 겁니다.
우리가 2024년 되게 힘든 시기를 지나왔는데 그 시기 때 알리나 테무가 우리에게 줬던 이 뭡니까 이 저가격 상품들 효용 만족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 못한다라는 겁니다. 물론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알리나 테무가 이 물량 공세에서 되게 힘겹고 경제적으로 이 생업이 뒤흔들릴 정도로 되게 큰 쇼크를 겪었죠. 근데 이제 고객의 입장,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알리나 테무가 이제 안 그래도 얇아진 지갑 상태를 그나마 그런 이제 시름을 덜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대기업, 이 그들은 언제든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하청 줘서 하청이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자신은 자신의 브랜드를 이제 파워를 앞세워서 더 많은 이익을 취하는 이런 이중적인 구조도 적지 않습니다. 참 앞으로 우리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많은 생각들, 많은 고민들, 많은 염려가 듭니다.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물가를 왕창 올리는 이 식품 기업들의 모습을 보며 좀 지나면 그들이 아마 일반 소비자들, 고객들의 외면을 많이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 생필품이니까 먹고 사는 건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만두 안 먹을 수 없으니까 CJ 비비고 만두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제 식품 대기업의 만두 무조건 그거 사 먹겠지 이렇게 과연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. 어느 시점이 지나면 중소 브랜드, 중소 업체의 만두도 아마 물밀듯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밀려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마 당장은 이 알리나 테무를 이용하지 않고 국산 커머스를 당연히 이용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장벽도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언제까지나 소비자들의 마음을 딱 붙들어 매고 계속 이어나간다라는 거, 그건 결코 이 앞으로의 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식품 기업들의 무지막지한 이 가격 인상이 앞으로 어떤 이 새로운 모습을 불러올지도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고객들이, 소비자들이 바보 덩신이어서 그들의 물가 인상을, 가격 인상을 그냥 고스란히 병신같이 그냥 다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탈하는 고객들이 생겨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롯데 빼빼로 꼭 먹어야 됩니까? 안 먹어도 되지 않나?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. 빙그레 아이스크림 꼭 먹어야 됩니까? 안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쓸데없는 군것질하는 그런 이 식탐도 줄어들고 되려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. 앞으로의 우리의 시대가 불황이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 삶의 습관, 생활 습관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봅니다. 이상입니다.